국방 간의 지침과 의도를 잘 헤아려서 정의화된 선진 강군을 만드는 데尽力하겠습니다. 특히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 간, 대적 간,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돼서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그리고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공식적으로 파기를 선언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반드시 폐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방부 단독으로 그걸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어떤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 네네. 전직 대통령에게 도마지를 딴다라는 그 생명을 위협하는 원색적인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나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사과 변명하실 생각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던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고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청문회와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얘기를 하시는 생각입니까? 청문회장에서 밝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국가의 선동 발언 아니겠습니까? 자, 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 알고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일부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첫 번째 주제로 장관의 자격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3년 전에 한 국방 전문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한 것이다. 자, 그리고 5.16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혁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전두환 씨 반란과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쿠데타가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저것은 상당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좀 부정하는 예. 그런 역사적 의식이라고 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12.12 군사 쿠데타가 사실은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는 네. 최초의 그런 과정이 됐던 것인데 그 구국의 목적 때문에 그 쿠데타까지도 미화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는 저는 적절치가 않고 조금 매우 좀 부당한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신원식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소명을 하겠다, 과거 발언이니까 예. 해명하겠다 하지만은 저는 국민들께서 이 발언을 들으시면서는 신원식 후보자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대개 민간인이 하죠. 예. 대부분 군 출신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군 출신이지만 신분상으로는 전역을 하고 민간인인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을 그냥 시키지 않고 왜 전역을 시켜서 민간인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하도록 하겠습니까? 군을 문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군이라는 이러한 무력을 그냥 자체적인 어떤 판단이나 자체적인 어떤 논리에 따라서 굴러가게 두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민 통제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 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의 쿠데타라든지 일단 5.16이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비록 신분이 민간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떤 군의 어떤 집단 행동을 네. 지금 미화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은 지금 볼 때 우리 민주주의의 원리상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철회해야 마땅한 인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김민하 평론가의 이야기처럼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또 국민의힘에서는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작은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쨌든 최고의 국방 전문가다 또 당에서 추천을 한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야기 듣고 또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신원식 내정자는 최고의 국방 전문가입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그럼 전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능력대로 국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이철규 사무총장이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일정 부분은 과라고 좀 인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신원식 후보자가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소 좀 오해가 있고 나는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까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쿠데타가 가능하냐? 그때 질문자가 일본에서 그런 설이 있다고 자기 묻길래 쿠데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저는 그 과거에 그 12.12는 나라를 구하려 했다라고 한 발언이 약간 뭐 개인의 신념인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또 출근길 발언을 보면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단 말이죠. 뭐 장관 후보자로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꾼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됩니까? 저게 이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내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다뤄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정말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그런 어떤 후회와 반성이 담긴 얘기인지.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변명에 가까운 그런 얘기일 뿐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거의 12.12 쿠데타라든지 5.16에 대해서 무슨 뭐 그것은 혁명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평가들을 하는 게 본인의 신념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예. 만약에 그게 신념이 아니라 듣는 사람 의식해서 그게 이제 유튜브 나가서 한 발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튜브 구독자들 그 성향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정치인처럼 한 발언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또 장관이 돼야 되니까 대법원 의견에 존중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또 갖춰야 될 덕목은 정말 국방부 장관의 임무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압력도 있을 수 있고 뭐 윗선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막 닥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군의 어떤 그러한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문민 통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만 군이 독자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인사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뭐 갈대처럼 만약에 마음을 바꾸는 어떤 인사이다라고 하면은 윗선의 눈치를 볼 것이고 정권의 코드를 맞출 것이고 그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동안 여러 가지 군내에 왜곡된 어떤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요. 더더욱 문제인 거는 아까 이철규 이제 의원이 이제 인터뷰에서 하는 어투를 보면 네. 이러한 논란을 전혀 어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에 비유하고 하는데 좀 축소해서 보고 있다. 그렇죠. 이게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을 우선한 어떤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이 사안을 방어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주의관이 지금 잡혀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역할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독재의 논리거든요. 독재자들이 대개는 그런 논리를 들면서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네. 정부와 여당의 재고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이철규 사무총장이 머리카락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거는 네. 머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게 문제다. 네, 단순하게 머리카락으로 치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국방 전문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역사관과 민주주의관이 투철한 국방 전문가가 무지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신원식 후보자를 고집할 명분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2.12 쿠데타가 뭡니까? 우리나라 군끼리도 그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상부를 체포하고 당시에 군을 장악해가지고 이것이 5.18까지 이어지면서 신군부가 등장한 그 단초를 제기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5.18 때문에 그 희생 유가족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항상 광주에 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과거를 반성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신원식 후보자가 과거의 발언을 놓고 보면은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신원식 후보자도 본인의 과거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발언했던 거를 지금 그대로 안 옮기거든요. 또 네.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신념이 바뀌었거나 과거에 잘못된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저는 장관 자격으로서는 매우 저는 부족하다 저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쿠데타에 대한 평가도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비난을 해서 또 논란인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죠. 2016년 촛불 반역 문재인 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한번 합시다. 자,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문재인은 여러 가지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최고봉은 안보 파괴입니다. 트럼프 꼬셔서 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배치 중단, 한미동맹까지 다 허물었어요. 이것은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첩. 지금 들은 발언들이 2019년 그러니까 신원식 후보자가 국회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 보수단체에서 한 집회에서 한 발언들인데 이 발언들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청문회에서 야당 만나기 전에 좀 수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청문회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악마,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악마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그 인식 자체도 문제지만은 2016년도에 탄핵을 일으켰던 이제 탄핵에 우리가 기초가 되던 촛불 사태, 촛불 혁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걸 뭐 반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시 그 반역, 그러니까 신원식 후보자가 인식하는 그 반역의 가장 논리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 당시 특검팀의 수사 내용이었습니다. 그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반역군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 집단에 가장 그 논리를 제공했던 분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그럼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장관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원식 후보자는 아마 이제 국회에서 아마 선고 검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거 피해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모습이 대표적인 코드 맞추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러한 어떤 발언들, 저러한 어떤 뭐랄까요, 캠페인, 액션, 제스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정치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이 돼서 자기가 어떤 정치 집단에 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저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저런 그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중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은 이 정권의 코드 맞추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면 저는 참 문제가 되고 걱정스러운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어쨌든 사의를 뭐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해가지고 나는 그 탄핵 소추가 되면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예. 미리 사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해병대의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이제 좀 물러나는 어떤 과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사건도 대표적으로 어쨌든 그 군 간부가 어떤 정권의 코드를 맞춘다고 할까요? 윗선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병사들을 그렇게 무례한 어떤 수색에 나서게 했다가 그러한 일에 또 말려들게 한 그러한 사건을 겪게 한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이분이 국방부 장관을 할 때 그러한 군내의 악습, 그러한 군내의 여러 가지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모습들을 일거에 좀 이렇게 좀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일소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야당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네. 여러모로 봐도 어떤 기준으로 봐도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고 적임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